이야. 우리의 매번 같은 인사 같은데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시. 어, 하우즈 부지. 매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지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책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번이 컨택트였죠. 영화 컨택트. 네, 영화 맞아요. 컨택트였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음. 과학과 관련된 무언가를 음.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랑 유지원 디자이너 두 분이 쓰신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죠. 원래는 김상욱 교수님의 과학 관련된 책을 다룰까 하다가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분야와 섞여 있는 그죠. 걸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일단은 와,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그 꽉꽉 채워진 그 글로 쓰여진 어떤 하나의 배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배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키워드를 하나를 던져, 그러니까 키워드로 진행되는 형식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쵸. 챕터별로 그쵸. 어떻게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분야와 이제 배경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알뜰살뜰 엮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글로 되게 노래처럼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그리고 또 비교를 느낌 이제 문체라던가 내용적인 그쵸.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도 볼 수 있는 맞아. 구성이다 보니까 맞아. 되게 작지만 가득한 책이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가 뭐 이야기, 소통, 유머, 뭐 죽음, 감각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게 저는 이 글은 왠지 김상욱 교수님이 썼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 유지원 디자이너가 썼다거나 반대로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의 그 직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이렇게 맞춰진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은근히 유지원 디자이너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야를 넘나드는 관점으로 쓰신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느낀 게 이게 두 분이 뭔가 이렇게 각자 쓰셨지만 그쵸. 이 앞에 들어가기 서론 여기 뭐였죠? 이렇게 프롤로그 부분에서도 사실 느끼긴 했지만 김성욱 교수님은 과학자님과 동시에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유전 그 디자이너님도 굉장히 그 예술적인 타이포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 안에 과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맞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그거를 접목해서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종이지만 이종이 아니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427쪽에 있거든요. 427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유지원 그 디자이너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과학의 전통적인 경계가 점차 재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나도 종종 과학과 공학 분야의 논문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라고 농담을 하면 본인은 디자인을 잘하려고 그런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너무 좋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업인의 자세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분야를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직업인으로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자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두 분의 그런 성향을 되게 잘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한 그런 지점이라서 생각이 났었고 우리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계기가 컨택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부분에서 너무 웃겼던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영화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많이 생각나죠.
이상하게 그 김상욱 교수님이 쓰신 프롤로그의 제목이 벌써 웃겨. 4페이지거든요. 네. 미술은 물리다. 가 제목이에요. 그거에 첫 만남. 맞아. 컨택트에서 첫 만남에 그 서로가 세상이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주인공과 아니다, 세상은 과학이다라고 접근하는 그 과학자의 첫 만남 씬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미술조차 물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물리학자는 분명히 세상을 물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는 게 되게 이미 웃기면서 시작을 하는. 이미 그 정의를 뭔가. 그쵸. 네. 이렇게까지 물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영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회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중심을 되게 잘 잡고 있으면 주변부로 이렇게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네. 나눴었던. 수집 얘기였나? 뭐 어느 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직 공개가 안 된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죠? 그렇네. 묵혀둔 영상이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분은 물리라고 하는 중심을 정말 잘 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예술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 번져 나갈 때도 정말 여유롭게 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프롤로그 얘기하시니까 네네. 이미 이 프롤로그에서부터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였고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쓰시는 미술은 물리다.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학자의 글 같지 않아요? 그렇죠. A는 B다. 그렇죠.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의 정의를 굉장히 일단은 두괄식으로 딱 얘기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서 풀어내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사실 저는 너무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이 프롤로그부터가. 글이.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읽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인장이 너무, 저는 이거 사실은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난친 줄 알았어요. 이거 빨간이 누구야? 왜 이러? 근데 보니까 밑에 도장에 그 설명이 있어서 보니까 이거 디자인이구나. 그쵸. 어떡해. 근데 보니까 그 디자이너님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저는 느낀 게 이건 책이 좀 디테일이긴 해요. 사실 좀 내용보다는. 제가 초반에 감탄을 하면서 했던 게 일단은 그 설정을 초반에 이 프롤로그에 유주연 그 디자이너님이 되게 글을 좀 길게 쓰셨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뭐 시작 때부터 쓰셔서 이 책의 구성을 어쨌든 잡은 사람으로서의 나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했다라는 내용들이 딱 풀어지는데 그 김상욱 교수님과 유주연 그 디자이너님의 그 펀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정말 디자이너다. 맞아요. 그런 걸 느끼고 맞아요. 또 이제 이거를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좀 다른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그 교수님의 그림을 어떻게든 뽑아내서 이거를 이제 또 뭔가 디자인에 반영을 하시고 맞아. 이게 또 날실과 시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목차의 앞부분에 이렇게 깨알같이 또 디자인을 넣으셨어요. Y와 K를 이제 실로 연결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일 헤드 목차 그 간지 페이지. 챕터가 시작하는 간지 페이지. 저는 이게 오류인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처음에 이게 뭐야? 뗐어요, 저도.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다 실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실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도 이렇게 시실과 날실 이런 거 되게 파란색, 보라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때부터 저는 혀를 내두르고 읽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경이롭다. 디자인의 측면에서 제가 조금 경이롭다고 느꼈던 구간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49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면이에요. 49페이지인데요. 네. 이게 종이가 얇다 보니까, 어쨌든 앞면과 뒷면이 서로 비춰서 살짝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49페이지에 이 챕터에 한마디로 요약하신 분이 김상욱 교수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그 줄이 지금 보시면 느끼겠지만 뒤에 장의 그림 사이즈와 일치하는 위치에 선을 그어놨어요. 맞아. 근데 이게 그 책의 여백이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 고민하면서 지금 이걸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활자의 네. 행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것도 지금 솔직히 다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뒤에 비친 거랑 같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의 모든 디자인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책이라는 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맞아요. 책이어서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보통 빌려서 읽거든요. 제가 하면. 근데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갖고 싶은 책이죠. 이분의 작품 같았어요. 맞아요. 작품은 맞는데 그렇죠. 뭔가 뭔지 알죠? 이 하나에 되게 굉장히 그럼요.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뭐 책값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지만 이거 얼마죠? 19,000원이거든요. 19,000원에 이런 완전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건 디자이너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물론 책의 디자인이라는 게 모든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친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이걸 손에 쥐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상해 보면 결코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다. 공감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사실 편집 디자인까지 신경 쓰면서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 근데 뭐 어쨌든 이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주시니까 읽다가도 진짜 그러네. 여기 신경 쓰셨네. 이걸 이제 독자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의 책들은 그게 안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초반에 딱 첫 챕터가 이 이야기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 텍스트가 담는 내용과 폰트의 느낌도 굉장히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맞아요. 디자이너님이 하시는데 뭐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브레드 버터잼 마멀레이드 초콜릿이 맛있어 보이는 폰트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이제 엄청 고집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맛있어 보이는 거는 세 번째 거 골랐고요. 세 번째 거.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폰트가 8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프란츠 카프카의 필체를 가져온 폰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문학가에게 마음을 기우는 것인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르셨어요? 저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 폰트면 이 빵을 사고야 말 것 같다라는 폰트는 저도 3번이었고. 이제 어떠한 취향적인 느낌은 저는 근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4번이었어요. 4번. 근데 이런 차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고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브레드는 사실 1번이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했어. 뭔지 알죠? 이해했어. 근데 초콜릿은 3, 4번이 맛있어요. 오케이. 뭐 그런 맞아. 이유예요. 맞아. 엄밀히 따지면 또 브레드와 초콜릿 사이에는 다른 간극이 있죠. 그럼 식감도 다르고.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 그치. 이게 맛있어 보이라는 걸 찾으니까 그치. 이 폰트를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식감으로 보게 되잖아요. 맞아. 식감이나 향처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되게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이런 내용과 전부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라고 느낀 부분이 여행을 가거나 뭐 저희 출장 가거나 외국 갔을 때 여행 갔다 오면 그 나라에서 딱
많이 대표되는 보이는. 많이 보이는 폰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나라의 맞아요. 언어와 연결이 되는 또 맞아요. 그거를 꼭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쵸, 그렇게 생경하게 느끼면서도 이거를 그쵸. 그거 그대로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픽으로 정말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너무 그게 하나의 어떤 기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어 오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판 사진 이런 거 자꾸 찍게 간판 되는 게. 사진이나 뭐 그런 그쵸, 것들. 그쵸. 그다음 뭐 택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포라는 게 뭐 문화의 어떤 집합체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화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게 사실 폰트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폰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까 잘 못 느끼지만 맞아. 외국 가면 막 맨날 간판 찍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간판 찍어 오고 사실 뭐 나중에 알고 보면 이상한 여기 뭐 화장실입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그런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유지원 디자이너의 다른 책들도 좋아하는데 제가 글자 풍경 진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타이포 디자인에 관심이 좀 많기는 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일단 디자인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주로 접하고 좋아하는 그 종류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또 좋아하기도 해서 그게 맞물려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텍스트 디자인만큼 오래된 디자인의 영역도 없고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은 문화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자꾸 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게 나오는 거죠. 매력적인 그쵸. 나의 어떤 배움의 어떤 그거를 자극하는 지적 허영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소재여서 맞아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었던 파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4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결정의 숲이라고 하는 전시가 열렸는데 이 전시에 어떤 전시물이 있었냐면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가 발표한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제목이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기는 영구적인 각인이라는 제목이래요. 이 논문을 토대로 이제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이 뭐 내뱉고 소리내고 하는 것들이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상의 공기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해놓은 그 모든 행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거를 인식하게 해주려고 이 전시를 기획한 작가가 그 베비지의 논문을 새겨놓은 그 팸플릿을 근본 조각으로 엄청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전시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시관에 온 관람객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논문 쪼가리들을 흡수하면서 직접 그의 글을 흡수하게 된다. 그죠. 이런 취지로 그 전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알쓸 신잡 첫 번째 시즌에 정재승 작가님, 뇌과학자. 작가님, 그쵸, 과학자님이 통영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셨대요, 어렸을 때. 근데 통영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묵념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과연 이순신 장군님의 숨결을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자, 이순신 장군님이 53년 정도 살았고 한숨에 인간은 한 500ml 정도의 숨을 내쉬니까 근데 한 4, 5초에 한 번씩 숨을 쉬니까 1년에 한 8만 번 정도를 쉰다고 치고 이거를 다 합치면 약간 2억 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 2억 리터의 숨결이 대륙권에 이렇게 고루 흩어져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게 또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그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이 기체 안에 얼만큼의 그 분자수가 들어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막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진짜 들이마실 수 있다. 거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 53년 전에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뭔가 이 호기심과 근데 그러니까 더 의미가
이걸 영영 안 잊어버리겠죠. 그지. 영영 안 잊어버리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지식의 분야 안에서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그치. 와 이게 배움이잖아요. 다른 게 그치. 배움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 게 막 아니라 말이 돼요? 막 말이 이게 돼요? 아니라 궁금하니까 네. 계산해 볼까? 그 비슷하게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정말 선물을 주려면 어떻게 몇 초로 달리셔야 되나 이런 거를 그 궤도 유튜브 궤도분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설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는 아이는 제외. 아 우는 아이는 제외. 그치, 제외돼야죠. 제외돼야죠. 그쵸. 그거는 공공연한 약속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보통 선물을 이제 그거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두워질 때 애들이 잘 때 하는 시간이면 뭐 배달을 할 수 있는 배송 시간은 뭐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몇 억의 인구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인구의 선물을 다 주려면 뭐 몇 초의 간격으로 하고 선물을 레이저보다 더 빠르게 쏴야 된다. 뭐 근데 다행히도 전 세계에는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그걸 보고도 너무 저도 그렇게까지 배송을 해주시다니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노쇠하셨는데 그런 것들 그쵸. 참 과학이 주는 즐거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호기심 덩어리고 맞아. 그 질문과 궁금증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궁금해해야지만 깊어지는 거라서 궁금하면 알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궁금증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교육이 그냥 정말 표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맞아. 정말 이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웃기고 너무 내가 여기에 웃음이 터지는 게 어이없으면서도 되게 즐거운 그럼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요. 또 기억나시는 거 뭐 저 아까 있나요? 지나가다가 이거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지금 이거 맞아, 이것도 얘기해야 돼. 좋다. 이 부분이에요. 시라는 챕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연 작가님의 네네.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는 네네네. 그죠? 이상의 그 오감도시제. 네, 그게 네. 이때 활자 신문을 이제 인쇄하는 그 인쇄법에 따르면 지금 이 숫자들이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이 활자에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쇄를 했을까라는 그 작가님의 궁금증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전제를 세워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어요. 이미지를 인쇄를 하신 거다. 그렇죠. 예. 활자를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찍은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이미지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거다. 결론은 이제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저도 몰랐던 이 조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런 과정이나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안 되네. 그냥 나는 이게 사실 내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도 뭐 공부하면서 이 오감도는 한 번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궁금증을 그렇죠. 갖는 이분의 이걸 보면서 역시 컨텐츠를 하나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맞다. 많은 사람들과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좌우반전하는 것도 제가 상대적으로 공간감이 조금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좌우반전이 왜 안 되는지 좌우반전이 왜 안 되지? 막 이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좌우반전 했다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느꼈는데 또 이거를 사실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해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 것까지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작가분의 집념
이 챕터는 저도 네.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이거를 필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챕터 전체 페이지를 쓴 다음에 네. 정말 제대로 쓴 평론글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오감도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네. 우리는 보통 뭐 국어 시간, 언어 시간 이럴 때 이 작품은 이게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문구가 쓰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제작 방법으로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 작품의 의의를 제작 방법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도가 아닌 제3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만 쓸 수 있는 평론글이고 저는 평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시선이 명확하게 있는 채로 풀어나가는 글을 평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책의 어떤 한 챕터라기보다 정말 잘 쓰인 평론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써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근데 맞는 것 이 같아. 경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전시를 보러 가면 우리가 이거 직전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전시를 보러 가면 전시의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시를 어떻게 만들었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와, 이거 이렇게 표현했네? 와, 이걸 영상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맞아. 이 소재는 왜 이렇게 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관점이죠. 그죠. 맞아.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니까. 맞아. 지극히 그 직업적인 그죠.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챕터는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김상욱 교수님의 파트도 있는데 뭐 쭉 읽었어요. 뭐 물리는 시다 이러면서 쫙쫙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 지금 그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시의 일부라고 이제 물론 이제 읽으면서 뭔가 익숙한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과학자가 쓴 글에서 이런 어떤 나름의 위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도 그게 에픽하이 노래였나? 파블로 노래였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의 곡들을 이제 제목만 따서 노래를 만든 곡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좀 참신한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지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원래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한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자유에서는 사실 창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쥐어짜는 제약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의 창의가 발휘되는데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점에 가요. 서점에 이렇게 매대가 이렇게 책이 올려져 있는 게 있지만 거기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꽂혀 있는 책들을 보고 꽂혀 있는 책에 제일 상단에 있는 명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막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놀이를 하는 걸 되게 제가 재밌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활동 중에 하나죠. 맞아요. 제약이 있고 단어는 정해져 있고 그걸 이어붙이기 위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거니까. 저도 그 제약이 있는 부분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창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험이 있었던 게 그 학교 다닐 때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냥 중간 기말 과제가 소설을 쓰는 거였어요. 그냥 시험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학기에 수업에 그거는 소설 쓰기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히 저는 재밌다고 느꼈고 너무 그 수업을 좋아했거든요. 그 교수님도 너무 좋아했고. 근데 딱 3가지의 가이드를 주셨어요. 소설의 배경은 학교여야 되고 등장인물은 뭐 5명 이내 장소도 3장소 이내 조건이 있구나. 근데 더 도파민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약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써서 그걸 A뿔을 받았어요. 그 수업을. 근데 이거 자랑이죠. TMI. 근데 약간 그 피드백을 항상 주셨어요. 그냥 점수만 매기신 게 아니라 중간까지만 하고 그걸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논문처럼 이게 뭔가 논문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 이제 거기에 보완을 해서 마지막 이제 완본을 제출하는 게 기말고사였는데 그 마지막에 피드백이 뭐였냐면 굉장히 영악하게 장소를 잘 썼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서 있는 장소는 아니야. 네. 근데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핸드폰에 비치는 장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장소를 뭔가를 저도 사실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쓰면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잘 썼다고 막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 제약에서 오는 게 그럼요. 어떻게든 내가 머리를 쓰게 하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조건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렇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방식의 이 책이 페니데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도 소재를 정해놓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이잖아요. 똑같죠? 맞아요. 우리도 지금 이 책 인터넷 아틀리에 하나 딱 정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우리 학우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는 채로 와서 서로 막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다르게 읽었고 맞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맞아. 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되게 우리가 하는 거를 책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훗날 지금 이렇게 나눈 대화들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책을 또 만들어 본 최근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아니 됐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방식.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편지처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짜 맞아. 재밌죠. 또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게 저기가 없으시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써서 발견했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결 100. 그 103페이지인데 네네네. 이건 또 이제 거슬러 저희의 5월로 갑니다. 기억나세요? 네네. 뭘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네네. 그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이 책에 너무 좋은 거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 부수적인 요소들을 너무 잘 배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그쵸. 아까 전에 아모레퍼시픽 그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작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결 너무 반가웠던 게 이제 저희가 그 이전에 그 영상도 찍고 그쵸. 네, 이제 여행도 했던 그쵸. 그 정원에서 딱 이걸 보면서 와 여기는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사진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읽으면서 또 다시 그 사진을 돌이켜봤던 다시 찾아서 맞아 내가 이거 찍었었는데 그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일본 정원 양식인 맞아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결 모양처럼 모래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물결 모양처럼 만들어주는 그냥 그 방식이 정말 이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의미가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안에 지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결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표현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정원에서 어떤 물결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우주의 하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던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이라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젖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모래의 마름으로 강을 표현한 상상력과 통찰이 신비롭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모든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꼭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뭐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책을 읽든 과학서를 읽든 예술서를 읽든 문학을 읽든 뭘 읽든 간에 그 기원을 찾아가면 늘 자연이 있고 늘 우주가 있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식의 환기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은 계절 변하는 것도 모르고 살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저한테 이 계절과 자연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자극이 되는 것들이 책 읽다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자연에 대한 의미, 뭐 우주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책에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조금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 한번 보시고 아니 그러면서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좀 최근에 한번 집착한 책이 있거든요. 제철 행복이라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24절기를 이렇게 쓴 에세이 집인데, 아니, 네네. 왜 그러냐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절기지를 생각을 하게끔, 그리고 그 절기마다의 숙제를 주거든요. 뭐, 너무 재밌고, 한번 얘기해요. 또 밤도 사셨다면서요. 절기에 맞춰서 밤을 드시려고. 그렇죠. 지금. 근데 올해 처섬해지기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 저 지금 좀 충격이에요. 좀 너무 지금. 아무리 뭐 지구온난화다 뭐하다 해도 처섬해지기는 배신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 올해 처음으로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뉴스를 봤는데 9월이 여름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논의가 이제 뭐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가을이 짧아지고 또 그쵸? 우리 인간 어떻게 하지? 우리 탓이지 뭐. 그렇지 뭐. 미안하지 뭐. 제가 확 뒤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182쪽인데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나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니 융합이니 하는 구호들이 새삼스럽다. 제도권 교육과 분과 학문 시스템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칸나누기를 당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술과 과학은 애초에 서로 긴밀하게 스며 있다고 느낀다 라고 쓰고 계신데 어쨌든 예술과 과학이라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시스템상 막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짓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되게 연계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문구까지만 읽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온 뭐 융복합이니 이런 단어들의 그냥 비슷한 정도의 결이라고 느꼈는데 이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분야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세상을 보는 확장적인 방식을 제시해준다. 그러면서 인식에 있는 어떤 오류들을 탐색을 한다거나 왜곡되었을지 모를 어떤 구태의연한 시선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고 이런 질문들이 개인의 자립감이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결국에는 공동체를 각성하게 하고 사회적인 치유를 하는 효과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세상과 더 잘 지내고자 하는 도정인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복합 알겠어. 근데 융복합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인간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있죠.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덕책 같은 결론을 향해 가는 글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뻔하게 읽히는 문장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전제했을 때 굉장히 치유가 되는 글들인 것 같아요. 와닿는 바가 되게 많은 글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인식의 구속과 오류로부터 자유를 탐색하고 왜곡되었을지 모르는 그 이제 시선에 대해서 나은 방식을 제안한다라는 맞아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게 구태의연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도 그러니까 융복합 전공을 저도 전공해서 사실은 되게 뭔가를 되게 고심해서 사실 그런 전공의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융복합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막 진지하게 하면서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융복합이라는 거 아래에 되게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회학 수업을 듣고 그렇죠. 음악 나는 중문과 학생이지만 그러니까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고 싶었던 학생이지만 사회학을 배우고
그런 정말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어떤 수업도 듣고 음악, 정말 고전적인 어떤 그 콘텐츠,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도 듣고, 심지어 저는 음악 치료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그거를 약간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음악 치료는 어떤 심리학 그죠, 그런 쪽이나 접근인가요? 이제 그런 아동학 쪽 수업이었나 그게? 네, 뭐 근데 저는 그런 수업들이 사실 모든 게 저의 오롯이 제 지식으로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오히려 더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예를 들어 뭐 콘텐츠 기획이다 하면 나는 그럼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나를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 전공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고려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고 그렇죠. 접해져 있는 그 접점들이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죠. 나는 어떤 태도로 업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는 되게 융복합이라는 전공을 했던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되게 멋지게 풀어주신 것 같긴 한데 약간 저의 그 인식의 어떤 확장을 시켜줬던 전공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러면서도 야, 나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네. 아, 미리 하셨네. 아, 어쩔 수 없다. 뺏겼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네. 비슷한 내용을 34페이지에서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유지원 디자이너가 쓴 말인데요. 네. 일단 알게 된다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알기 전과의 나의 의식은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는 만큼 안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안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의 전문성은 뭔가요? 나는 뭐의 전문가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우리 업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문성이라고 하면 되게 깊어지는 걸 다들 상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꼭 깊어지는 것만은 전문성이 아닌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의 한 방향성이고 넓어짐으로써 내가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 나에게 안 보였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렇게 막 뭐 GPT건 누구건 질문하면 막 논문까지도 끌고 와서 얘기해주는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인공지능보다 더 깊어질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고드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깊어지는 것만큼이나 넓어지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래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본인의 강점?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은 좀 저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또 하고 싶은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제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도 할 끝도 없어요. 이거 10시간도 할 수 있어. 이거 네. 276조. 276조. 예. 그 유지원 디자이너님이 네. 그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디자인하시면서 네. 마음에 차는 문장 부호가 없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네. 직접 문장 부호를 만드셔서 넣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앞단에서부터 그 동서양의 대표적인 필기구의 단면과 점의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자 납작한 펜이랑 만년필 같은 뾰족한 펜이랑 아시아의 붓이 이제 마지막에 점으로 찍히는 그 느낌이 회계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글자를 만드는 것도 R을 만들기 위해서는 N을 만들고 뭐 C를 만들어야 그렇죠, R을 이제 폰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제 온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I가 뭐 있어야 돼서 뭐 그거를 따와서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들고 온점으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쉼표가 된다. 그렇죠. 야, 이게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을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내가 지금 문장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딱 하신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미지로 지금 넣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캡처해서. 진짜 제가 이러고 봤어요. 이게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뭐가 거지? 다르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보통의 온점보다는 조금 크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약간 살짝 크게 만들어서.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온점이 좀 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온점의 그 느낌보다 네네.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일장면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이걸 알지. 난 그냥 만약에 전집을 그냥 내가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본 사람들의 시선과 아닌 거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은.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인터넷에 막 무료 폰트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들 이런 거 우리는 막 받아서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짜 유명하고 정말 디자인 업계에서 막 뭐 정말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그 시대의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폰트들이 있거든요. 그 폰트들과 조금 덜 고민해서 만들어진 그런 폰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줄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와 이 하나의 음과 하나의 음 사이의 간격 있죠. 그 간격이 예를 들면 영어로 예를 들자면 뭐 N 옆에 L이 올 거예요. 그거랑 N 옆에 G가 올 거예요. 그 두 개가 서로 간격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L은 굉장히 날씬한 문자고 G는 통통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간격을 동일하게 잡아 놓으면 N, L을 썼을 때 좀 멀어 보이고요. N, G를 쓰면 걔가 붙어 보여요.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다 보면 줄글을 썼을 때 되게 안 예쁜 디자인이 나와요. 근데 잘 만들어진 폰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 보면 그냥 됐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의 고민의 깊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사용도 높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폰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저는 또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타이포를 지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시를 보러 가서도 이게 이응자도 그러니까 폰트 자체도 세로획으로 쓰는 폰트와 가로획으로 써야만 하는 폰트가 다르대. 그러니까 가로로 이제 쓰는 폰트, 세로로 쓰는 폰트에 그게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근데 가끔 전시를 보면 그거를 모른 채 가로로만 써야 되는 폰트를 이제 우리는 이게 전시는 텍스트의 그 위치를 뭐 세로로 쓰기도 하고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 사용된 경우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거길 보면서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한 탄에 한 탄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그게 폰트 자체가 뭐 가로로 쓰는 폰트, 가로용 전용, 세로용 전용 이런 게 있는지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간과 이런 그다음에 그 텍스트 활자 하나하나에 그게 다르대요. 두께와 너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묘하게 그걸 맞춰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이 배열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사실 그렇죠. 사용돼야 된다라는 한 번에 또 이제 배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네. 관심을 가지는 만큼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 또 이렇게 후루룩 보다 보면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제가. 저는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170쪽인데요. 170페이지인데, 여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행동과 아이디어를 구속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도구를 어떤 기술적인 보조물 정도로만 여기는데, 도구는 사실은 세상의 틀을 짜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변형시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부를 정도로 손에 딱 맞는 사이즈,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고 그게 일단 1순위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끝없이 커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좌우는 손에 쥘 수 있는 수준의 너비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럼 이 안에 담기는 텍스트들은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죠. 한 줄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짧은 글을 자꾸 읽으니까 사람들이 긴 글을 읽기를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서의 가장 무서운 거는 도구는 사실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건데 근데 그 도구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 그죠. 생각을 진짜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쵸. 그거는 어려워. 뭔가 몸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서 맞아.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깨달아지진 않는 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 그죠.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맞아요. 그런 얘기죠. 맞아. 저도 도구. 이게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어쨌든 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들의 대화를 읽으면서 점점 더 깊어지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고민들을 점점 더 많이 열어놔 주시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쓰고 싶은 그 표현을 쓸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도구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일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뭔가 불편한 걸 느낄 수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지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는 그러니까 짜증나 하고 사실 끝이거든요. 아이고 왜 안 돼? 누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누구 천재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와 이렇게 도구가 나를 제한하는구나. 도구가 나의 의식과 행동들을 제한할 수 있구나. 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직업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얕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분만큼 이렇게 되기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런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또 뭐 도구가 우리를 편의성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제약을 주기도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챕터에서 이제 마지막에 작가님 이제 디자이너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뭔가 지금 보면 여기에 도구에 맞추느라 불편해질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감각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정함으로써 도구를 다시 인간에게 맞춰 조정하는 일. 그렇죠. 도구와 더불어 가는 인간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고 피로감이 줄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이것이 디자이너들의 일이다. 라는 게 뭔가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업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경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그렇죠. 고민하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요것도 시를 읽는 하나의 그거를 이제 만드시면서 이 포토샵 이걸로 WH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일일이 뭘 다 했다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하신 맞아. 건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 시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 아래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어쨌든 다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서는 굉장히 이 태도가 리스펙이었던 것 같고 이거와 이 말이 이것이 디자이너들의 일이다라는 게 이분의 사명감을 굉장히 그렇죠. 느끼게 해주는 사실은 말인 것 같은데 앞쪽에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 이미지를 좀 명확하고 예쁘게 해서 그거를 네네네. 반질반질한 인쇄지로 인쇄를 해야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연필로 이거를 연필로 뭔가를 쓰기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눌러서 쓰는 어느 정도의 어려운 거죠. 힘이지 않는 한 되게 네네. 어렵다. 네네. 근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어려웠거든요. 아, 정말? 네. 257페이지에 있어요. 아, 그래. 257페이지? 네네. 근데 이런 디테일을 발견하는 예. 분이구나라는 게 너무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좀 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 근데 왜 교과서 그렇게 만들지? 약간 그쵸, 좀 이런 그쵸.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힘이 드는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의 불찰이나 무능으로 잘못 여기는 경험이 쌓이면 이게 이게 자존감이 그렇죠.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교과서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글을 쓰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반질반질한 종이에 내가 그러니까 힘을 못 준다고 해서 이 텍스트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못 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왜 안 보이지? 약간 더 눌렀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안 써지는 거야. 약간 이런 사소한 어떤 그런 게 쌓이는 걸 되게 경계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런 코팅된 종이로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인쇄했을 때 색감을 더 쨍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지만 사실 연필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은 사실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힘든 애들인데 맞아. 그 아이들이 꾹꾹 그걸 눌러 쓰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 어떤 이렇게 개인의 모멸감들이 쌓여가는 사회가 정서적으로는 건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사회는 이런 마음들을 사소하게 넘길 게 아니라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써놓은 게 뭐냐면 어떤 이런 개인들의 모멸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평가라고 한다는 거는 비교가 있다는 얘기고 비교가 있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사회가 만드는 거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못된 것으로 잘못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들이 낮아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나눈 이야기에 다시 반복이지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례를 보든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서 심리학의 관점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야 자체가 그냥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인간의 하나로서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인간들을 나만 잘 사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도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가 어떻게 보면 좀 전제가 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점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느꼈을 때 이걸 그냥 좀 다 그래 이런 말씀 하셨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이분의 직업적 사명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너무나 명확하시고 확고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되게 아까 우리가 느끼듯이 인류에 관한 이제 어떤 그런 걸로 귀결되는 것들을 그쵸. 봤을 때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고 느꼈거든요. 이 일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것들이 글이나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그 빈 공간, 틈 같은 것도 너무 더 잘 보이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잘 보이고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 되는 것들도 잘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에서 그쵸, 느꼈을 그쵸. 때 굉장히 뭐 뭔가 리스펙도 들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삶의 여유가 있어야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삶의 여유보다는 어떤 생각의 여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는 팍팍하죠. 그래. 삶의 여유는 늘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근데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면들을 들여다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의 여유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지점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기도 해서 맞아. 네. 이런 책 같은 것도 읽으면 그럼요. 그 틈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럼요, 여유가 그럼요. 생기는 거고 저한테 계속 그죠? 자극을 주니까요. 정신 차리고 하늘 보라고 계속 자극을 주니까 가끔은 하늘을 봐. 네네네. 계절감을 좀 봐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또 다루고 싶은 어떤 소재가 있나요? 한번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죠? 그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골라왔고 추려왔고 오, 그러면 쭉쭉. 추려온 이야기들을 얼추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내가 혹시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떤 메시지가 네.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그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챕터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디지? 검정이라는 챕터예요. 몇 페이지죠? 이제 32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네네. 건데, 이게 검정. 검정도 정말 다양한 그죠? 종류의 검정이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그 챕터 그리고 같아요. 네. 검정은 사실 색이 아니고 빛의 부재다. 그렇죠. 라고 이제 그렇죠. 그 김상욱 교수님은 또 그렇게 네네네. 얘기하신 것도 있고. 너무나 과학자다운 시선이죠.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블랙홀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인사이더 보러 갈 때가 인사이더 볼 때 그 영화관이 돌비 네네네. 영화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돌비를 홍보하는 그 영상이 나올 때 그 똑같이 검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점은 검은 점이 아닙니다. 하면서 갑자기 펜타 블랙 정도의 짙은 검은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색감의 어떤 그거를 좀 차이가 있다. 이 돌비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걸 홍보하는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네? 약간 이러면서 느낀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도 일을 하면 굉장히 이제 제작물들 같은 거를 보면 색에 굉장히 이제 민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낀 게 저는 검정이라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색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유지연 디자이너님이 프로젝트를 하신 것처럼 똑같은 검정, 똑같은 어둠을 다 찍으러 왔는데 다 다른 어떤 이제 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이 났고 그리고 너무 여기 지금 수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깊고 그윽한 검정의 심연이라는 프로젝트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그러니까 수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만들어주는 네. 게 수업이어야 하잖아요. 네.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죠. 시선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이유는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에게 검정은 다 같은 검정이 그죠.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각자가 담아온 검정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게끔 해주는 그런 과제물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맞아요.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게 중요한 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책이라는 거는 시선을 주는 책이지 이게 정답을 말해주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네. 여기 안에서도 이제 학생분들이 검정을 어쨌든 가지고 올 때 각자의 다른 그 시각들로 검정을 뭔가 만들어 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였고 체화된 이런 경험이 너무 약간 좀 부러운 게 많은 책인 것 같아. 읽으면서 재밌어 보이는데 약간 부럽다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그냥 인간 사회라는 거는 나이와 함께 주어지는 역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부러워했던 이것들을 그 이후의 세대는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역할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 오히려 뭐가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있다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찍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몇 살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쵸. 어린 맞아요. 친구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고 맞아,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뭐 하나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기는 해서 우리가 어느덧 또 1시간이 넘게 그쵸.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쯤 다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이게 써놓은 것들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좋네요. 그런 건 있었어요. 참 비유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전에 우리 대화했었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내 것이 된, 그러니까 지식이든 뭐든 어떠한 분야가 오롯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통달했을 때야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비유와 은유를 쓰면서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유머로 표현하든. 그렇죠. 그걸 너무 잘 느끼게 됐. 너무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잘 표현이 된. 그러면 왜냐면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책에서 두 분 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학문적인 용어는 모를 수 있을지언정 그 뒤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있어서 마냥 사실 어렵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이분들의 그 뭔가를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이제 내가 이걸 받고 싶은데 약간 이런 그것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풍부한 사례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꼭 그러니까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 분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 깊게 읽어봐도 좋은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정 그럴 시간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냥 이 아이를 후루룩 읽어보면 그 안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으니까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금방 들어오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두 분이 한 명은 과학자고 한 명은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이 책의 방향성이 각자 따로 보는 느낌이 아니라 같은 걸 보지만 다른 그냥 지점에서 보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걸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되게 뭔가 느낌이 되게
비교를 하는 것 같다라는 구성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엔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사례를 이용했을 뿐.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연결되는 무언가를 뭘로 가져갈지는 조금 더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여기에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와 관련된 걸 골라도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어서 맞아.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나마 되게 깊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나마란요. 그나마란요. 장난 좀 안 치고 네. 조금 진지하게 얘기 잘하지 않았나 오늘? 아니, 맞는데. 맞죠? 맞는데, 그나마라뇨. 오늘 그나마 조금 뭔가 어떤 지성의 공간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동안 이렇게 수다를 했지 지성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네, 나눴다. 근데 오늘의 어떤 콘텐츠가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느낌이어서 네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